보통 이제 과거의 거는 그래도 좀 맞히는데 미래의 거는 잘못 맞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라의 쪽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뭐 예언하는 것은 뭐 네.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래 딱 잘라서 말을 하죠. 뭐 자꾸 이래 물어도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아니니까 미래는 말 못하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신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해도 그걸 못 벗어나게 되는 그거는 이제 자기 모습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는데 내가 또 어떻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가 아니고 구속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예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예언하지 않는 이유는 하여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결정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하여튼 예언은 하지 않는 거고, 누가 예언해서 맞췄다라는 것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봤는데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DNA를 갖고 났잖아요. 생긴 모습하고. 그렇게 따지면 또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같은 주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운명과 자유의지. 우리가 사실 신학의 오랜 화두죠. 그렇죠. 오랜 화두인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장난쳐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런데 전 좀 이따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예언을 한다, 못한다는 아니고 안 한다겠죠. 근데 그 말도 표현이 이제 사실 꼭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을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신관하는 이야기의 신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자유의지란만 표현을 했다. 그 대목은 이제 공부 자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건 몇 번이나 안 해? 하도 오래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한 3권 정도. 3권쯤인 것 같아, 기본에. 저도 네. 이 9권이나 돼가지고 뭐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전문가가 헷갈리니까 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거나 우리 운명과 이 흐름이 흘러가는데 사실은 자연이나 신이 그 안에 부속물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드는 우리 자체가 흘러가는 게 또 자신의 운명이기도 하단 말이죠. 물론 이 표현을 신을 신관하는 이야기의 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신관하는 얘기의 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정도 신이면 불경이나 힌두 저 돌아가는 신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충돌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대충 가지고 가면 신은 신관하는 이야기의 신이라면 그래도 자유의지와 운명, 운명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자체가 창조한 운명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뭐 이것도 사실 많이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는 건 자유의지일 뿐인가, 아니면 이것마저 신의 의도한 바를 따라가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신이 하는 얘기가 자유의지 같지만 그 안에 일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재미난 건 이 대목을 스티븐 호킹도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는 허락되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시간은 미래로 흐른다, 뭐 이런 책에 번역된 것 중에 두 분. 근데 운명의 그 마지막에 자유의지를 있다고 믿는 것이 정신건강상 유익하다는 표현이 나와. 근데
근데 그거는 실제인지 같은지 또는 스티븐 호킹 말이 가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한번 얘기해 볼 만하네요. 운명, 자유의지. 운명은 신이 흘러가고 자유는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각 개체, 우리들 이런 것 같이 얘기하면 해보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주요 주제이죠. 이 도수련 훈련된 또이 굉장히 이 관련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자유의지보다는 운명론을 주장하시거나 믿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되죠. 서로 이렇게 토론이 좀 근데 운명론을 주장하시거나 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죠. 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전 옛날에는 사주 같은 걸 안 믿었는데 지금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주라는 걸 보면서 누구 말로 통계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계치라 하기에는 좀 뭐라고 하냐 그걸 뛰어넘는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다 적용도 시켜보고 아는 사람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니까 흐름에 다 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대충 그러겠지라고 생각도 되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믿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자, 이래야 토론이 돼. 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사주를 벗어난다 생각하는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벗어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상생활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벗어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수련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좀 약간 흔한 말로 현존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의지가 나타나잖아요. 뭔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거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죠? 네, 근데 이거 올해는 파거든 이게 오늘 친하게. 자유의지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제 사상이 약간 좀 기독교적인 맥락이 좀 있어요. 근데 기독 종교는 사실 딱히 없는데 제가 굳이 신학하면 유일신으로 이렇게 잡분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존재를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건 없고 제가 제시하는 게 일단 우상 숭배라서 그래서 우상 같은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 건 아예 없어요. 제가 여기는 신이라는 어떤 상태라든지 현상 그런 거만 바라보는 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신 신이 미래 어떻게 뭐라 하죠? 예언?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과거에 얘기했을 적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비껴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껴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일치해서 나오는 경우는 그게 솔직히 우연히 한 번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좀 여러 번 그런 경우는 우연치고는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싶고 한데 이제 비껴난 거를 봤을 경우 과연 이게 진짜로 예언이 틀린 것일까? 근데 가짜 예언 말이에요. 진짜로 했을 경우 그리고 봤을 적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약간 좀 틀리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기보단도 이게 이제 약간 좀 영화처럼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차원에서 이게 어떤 오늘 예를 들어서 공기가 딱 치는 날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용어는 까먹었는데 뭐가 왜곡이 살짝 돼서 그 차원에서 비껴나가지고 그 되긴 됐는데 그 저기 실제 거기서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타임슬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약간 느끼게 되냐면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드가 케이시가 있어요. 미국 사람 돌아가셨는데 그분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그 영향을 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그런 게 좀 약간 있어서 옛날에 이제 주식을 좀 하다가 그래서 기아차 같은 거 옛날에 한번 다 세봤어요. 근데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언제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래서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제가 뭐 주식 같은 거 할 적에도 뭐 경제를 뉴스를 알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어느 날 딱 이제 뭐 그걸 나름대로 체크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뭐 몇 분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신의 예언이라고 쳤을 적에 그 시점이 정확하게 신의 예언의 날짜라고 저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략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며칠에 뭐 번개가 친다 이 말이 아니라 그쯤에 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란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리를 좀 하면 예.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다.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나 흘러가는 건 운명적이라고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큰 강이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쪽 갔다 돼도 강 안에서는 계속 가는 거죠. 반대토론까지 하기는 자,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보세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뭐 주식을 뭐 어떤 거를 이제 사고 또 뭐 꿈이라든지 뭐 다른 하여튼 예지 방법에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직관이라든지 또 우리 보통 뭐 심령술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직관을 발달시켜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예측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능력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권장하는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너무 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현대 물질과학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뭐 반발하는 그런 입장인 만큼 하여튼 그런 거는 존중하거든요. 존중하고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사실 제가 얘기하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너무 이게 좀 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하신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냥 크게 인간을 딱 봤을 적에 인간이 움직이는 그 인간이 뭔가 행동을 했을 적에 그 행위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봤을 적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념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 관념에서 벗어난 걸로 움직이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했을 적에 책에서 보는 그런 홍길동이라 했을 적에 홍길동이라는 관념이 의적이잖아요 일단.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의적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는 그 사람에 있어서 행동, 그 행위에 대한 그 봤을 적에 그 중심에 그 나라는 관념이 부숴버리고 그냥 약간 기독교식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주위에서 그 축을
따라서 간다 이런 식이냐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고 그 근본의 예를 들어서 우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위에 있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적에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하면은 저는 이제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우주심 같은 게 중간에 있고 내가 옆에 있을 때 그때 자유의지가 이제 발동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의 의지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의 의지는 뭐예요? 신이라는 거가 존재가 일단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할 때는요, 예. 뭐가 있냐면, 자기가 쓰는 용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골라야 되고, 예. 그 단어하고 매치가 되면 안 써야 돼. 예. 그러니까 요 용어 할 때는 빠지고, 요 용어 할 때는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뜻은 지금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본인이 정리가 돼요. 인간의 의지냐 신의 의지냐가 주체가 내가 하는 걸 나의 의지라고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때 어떻게 신이 왔는데 난 이걸 나의 의지라고 착각하는 거냐 등등 그러니까 용어들을 내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그 다음을 발전을 해요. 두 개를 섞이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뜻은 대충 지금 알 것 같고 자 일단부터 말씀해 보시죠. 예, 이제 운명론에 대해서 하여튼 뭐 신라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운명, fate, FAT잖아요. 그거를 이제 from all thoughts everywhere 이 세상의 모든 생각에서 온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운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자기 포함해서 했는 생각도 주워 모은 것일 뿐이다. 그렇듯이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런 운명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이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뭐 얘기하신 것과 또 이제 약간 통하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지금 집사람을 옛날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 만나고 나서 이래 보고는 이거는 이제 나의 운명이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해석해가지고 결혼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운명은 이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 자체를 애초에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 뭐 약간의 뭐 시나리오 비슷한 거랄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신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이제 자기가 직접 제 마음에서 그런 것을 겪어본다. 일단 그렇게 이제 지금 인간의 삶을 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서 뭐 부부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운명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식의 운명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떤 일을 또 세상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거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그래 될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부정하는 그런. 그건 표현을 갖다가 운명이라는 단어는 운이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해진다는 건 그 숙명적이다. 그 운명 중에서 표현 중에 숙명적이다는 것을 좀 부정하는 우리가 운명에서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가는 것은
운 자체를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이 움직이는 거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 말한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는데 숙명적이다 하는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운명이 정해지가 있는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정해진 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자유의지라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런 거가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숙명이라는 단어를 또 쓰거든요. 운명 속에서. 그럼 숙명은 정해지가 있는 거다 말이죠. 숙명적이다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 용어를 가지고 뭐 그렇게 구분하신다면은 또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운명이냐 뭐 자유의지냐 이렇게 크게 또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뜻은 뭐 제가 봤는데 표현할 때 조금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나눠진 말도 또 있으니까 조금 어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걸 드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운명도 있고 자유도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들어보면 운명 자유지 하니까 조금 더 돌아가기가 뭐가 이게 쉽네. 다르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약간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네. 자유의지가 있어서 운명은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다라고 크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거대로 모든 굴레에 자유의지가 들었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대충 요 정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저기부터. 근데 제 생각에는 운명이냐 자유의지냐 이제 이런 논하려면 또 인간의 창조론과 또 진화론이 또 결부돼야 되고, 근데 제 생각은 인간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는데 그게 이제 뭉쳐서 그게 생각의 패턴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또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형태가 벌써 된다 이건데 우리가 지금 그 패턴이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냥하고 짝짓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 자유의지로 사는데 딴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큰 패턴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사주팔자니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초감각적으로나 고감각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2,000~3,000년, 5,000년 그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그 지식이 있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고감각, 초감각적으로 따져보면 확률이 맞아서 그게 이제 또 통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순간순간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패턴, 그게 생각이 이제 행동이 결정되고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경로가 되는데 이 경로가 큰 데서는 벗어나지 또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면 같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개 그 종류는 그 종류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 패턴을 한다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순간순간 지금 이걸 마시겠냐 안 마시겠냐 화장실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항상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가 뭐 순간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그걸 자유의지라고 정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유의지보다도 그냥 자유의지라는 것 대신 이제 생각. 그 순간순간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선 운명이 이제 있긴 한가, 있긴 하다면 운명을 만드는 주체가 있긴 한가. 또 자유의지라고 하면 도대체 자유의지 뭐라고 정의할 거냐부터가 우선 시작이 돼야 그렇죠. 그 되기 언어 왜냐하면 이제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라는 이름을 띄려면 이게 영어랑 will 같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생각은 의지라고 안 해요. 생각은 생각이지 의지는 뜻이 분명해갖고 내가 이걸 유지하고 지속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걸 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되겠다, 또 나는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된 거. 이제 이걸 우리가 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의지라고 하면 그냥 선택. 매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선택 중에 우리가 이제 뭘 자기 사람을 바꾼다든가 운명을 뭐 어떤 운명을 바꾸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 이 사람의 행동 패턴, 아까 생각의 패턴 이걸 이렇게 읽어내면 저 사람은 흔히 저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거의 이렇게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바꾸려고, 사실 수련이나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나의 습성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날리기 시작을 해야죠. 아까 같이 천서를 쓴다든가 채널링을 하는데 앞만 읽어봐도 그냥 뭔가 편견이 심하고 자기 위주로 이걸 받아낸 것 같아. 그럼 얘를 탈색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실천을 시작하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볼 때마다 명석하게 대조해보고 계속해서 자기 돌아보면 이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바꿔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에 나와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뭔가 그 생각, 자기 의지를 동원했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이제 만약에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면 제가 원래대로 살아야 될 역할을 어떤 놈이 대신 하는 거냐. 그럼 우주는 안 바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대신해버리면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뭐 이런 질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내가 바뀌면 세상이 그만큼 뭔가 바뀌어가고 주변이 똑같이 대체할 수는 없어. 좀 뭔가 비슷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이런 경우에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 자기 이제 아주 굳은 의지가 담긴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의지라고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하나의 그냥 의지를 그냥 생각으로 하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걸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 중에 그냥 흘러가는 생각 이런 거 다 빼고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걸 의지라고 하는데, 그 의지 중에 자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의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준 대로 자기가 좋다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이게 프리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다음을 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면 자유의지를 토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거의 모든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생각이 합쳐져서 돌아가는 걸 우리 운명이라고 그런다. 야, 이 세상은 발전해야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아니야, 세상은 이거보다 옛날로 돌아가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섞여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있을 거예요. 우리 평균자를 보내도. 거기에 합에 맞춰서 되게 이제 말이가 운명이 진행된다. 상당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체적인 운명으로 놓고 보는데, 전체적인 개체에서도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련하고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1000명이 나타나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하는 건, 이 깨달은 사람의 영향력을 세상에 퍼칠 수가 있다는 거죠. 1000명한테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의지가 다른 사람 몇이 바꾼다는 거면 얼마나 자기 운명을 바뀌고 주변도 얼마나 바꿀 수 있나, 그리고 정말 바꿀 수 있나. 근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요, 이 내용이 여러 많은데 사실은 이 대목까지는 거의 지금 학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미 나와져 있어 이게.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쫙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 자유의지를 빙자하는 운명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그 단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숙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저는 하죠. 그런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건데 이쪽에서 바뀌는 게 바로 그거야. 이러면은 이게 참 말장난 같은데 도저히 안 재간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전부 흘러가는 전체 하나를 놓고 바라보면 바꿔나갈 수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거를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쓴다는데 동의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우리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 운명을 못 바꾼다 할 때 아까 우리 젊은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이루어요. 가만히 떡 벌리고 딱 있으면 운 좋아서 가만 하나 떨어지면 먹을 수 있지만 재수수 얹히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해서 뭐 하고 뭐 하면 대처도 하고 이래야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분명히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자유의지라면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바꿀 수 있어. 제가 얘 표현을 하다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자유의지도 있겠어. 그래가지고 바꾼다라고 지금 바꾼다. 개선시킨다가 아니라 계약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논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단어까지 숙명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이 대목.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사실 살짝 설명했던 게 그런 대목을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 그 자유의지 있다고 보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있었더니 그걸 뭐라고 정의할 거냐가 이게 애매하다는 거. 근데 이제 각종 수련단체나 기독교적인만 해도 그 종교적으로 거듭나느니 또는 우리 선도에서도 우화 등성이니 똑같은 사람이 날개 달고 날아가는 이런 걸 놓고 따지면 자유의지에서 바뀌는 거를 거의 인정을 이제 하고 있고 하다못해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죠? 이거 자유의지까지 수명을 집어넣는다 해도 그렇게 하면 지금 모습에서 다른 걸 털어갖고 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단어만 갖고 싸우는 의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약간 무의미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바뀌는 것이 운명이 바뀐다라고 정의를 우리가 하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를 숙명으로 갈 거냐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는 거가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고 정의했다고 자유의지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단어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냥 자유의지 있다 없다는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가는데 단체나 또 몇 사람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요건 좀 인정되지 않아요? 상황이 살아본 사람은?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썼는 게 도리어 설명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걸 신학의 개념을 극한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것마저 숙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다. 학문으로는 말이 돼요. 학문으로는 말이 되는데 굉장히 지극히 학문적인 용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네요.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갖고 논하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뭐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 보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훨씬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거꾸로 스티븐 호킹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조금 다른 컨셉이죠. 사실 이 대목이 제가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요인을 몇 개 썼어요. 아까 한 김에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더 했어요. 아까 이제 운명이라는 설명으로 사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운명은 말이죠. 우리 동양에는 이거 굉장히 실장이 나눠놨어요. 사실 이 동양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해서 제가 신간론 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했잖아요. 작은 거. 동양학 이게 또 사람을 아주 감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주만 놓고 보는 사람은
운명의 아주 기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주학을 이 운명학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운명학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명학보다 명리학, 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공부하는 건 성리학, 이런 식으로 아주 딱 정확하게 있어요. 성리학 많이 들으셨잖아요. 명리학도 있어요. 근데 사주 명리학은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사주 명리학은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 그 원리를 보면 저도 공부 좀 했었는데, 태어날 때 시점에 그 시간을 봐서 그때 하늘의 별자리들이 있는 운행 질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때 태어난 사람의 운행 질서 중에서 그때 별자리의 질서를 이 사람의 평생 가져가는 질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 태어날 때게 제일 좋을까? 보통 외운 사람들은 이걸 고민 안 해요. 사주학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거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게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처럼 미국 태어나는데. 그리고 그때 파도에 각인이 된 거예요, 제일 많이. 엄마 뱃속에도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부 다 받아요. 엄마 기운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올 때 기껏해봤자 우리가 볼 땐 대단하지만 실제로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미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진통이 상고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부터 활동 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몸에 각인된 이 파동이 이게 얘의 기본 고유 파동처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주학에는 아시다시피 출생으로 보는 게 있고 입태로 보는 게 있어요. 입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성행위 해서 나는 날이에요. 그때 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하고 출생으로 나오는 것까지 거꾸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게 하려면 그래서 부모를 언제 학동을 시키죠. 이게 이제 옛날 양반들 하던 일이잖아요. 네. 뭐 아무 때나 못 자. 네. 그때 들어가야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왕은 긴장해서 들어가면 남자들 같은 경우 긴장하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 꽉 치는 거예요. 그럼 날 잡고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그때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래봤자 그때 시점에 이 파동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라는 게 이런 거죠. 매년 흘러가는 파동이 다른 걸 5,6기나 천간지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를 그 파동하고 얼마나 공명이 되는 걸 요즘 식으로 보면 얼마나 공명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합이 얼마나 되나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생체 리듬하고 적합도를 읽어낸 거예요. 분기는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이런 걸 읽어내는데 이게 왜 잘 안 맞냐면 이 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운명을 이루는 것 중에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운명은 천명, 지명, 인명 세 가지를 나눠. 이게 동일한계예요. 근데 지금 사주명령이나 풍수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거의 하나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도 깊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리 같은 풍수지리도 제거하는 드물기 때문에 그 위로는 그 하늘에 대해서 보는 걸 천문이라고 하는데 이 천문 보는 거가 사주명리학과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주명리학이 대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사주명리학은 공부 잘하면 답이 똑같아야 돼. 출생연을 똑같은 시까지 보기 때문에 이게 답이 틀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다 서양 학문을 하지 그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똑같아야 돼요, 원래. 이게 해석이 다르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한 소설자, 동양학이 망가진 거지, 이 사람들이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걸 보면 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틀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맞을 확률이 많지 않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번이고요. 이게 다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난 일화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가 왕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히 왕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기 그 귀족들이나 이런 데 태어나면 자식들을 사주 다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얘가 왕이 될 만한 놈이 태어나면 죽여. 그래서 그 영화도 꽤 나오잖아. 그 사주를 바꿔. 딴 데 내보냈다고 하든가 절에 가서 출산을 딸자 속이든가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자식이 군함지지 이랬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인데 그거 맞았다 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이 어떤 왕이 자기 이게 궁금한 거야. 나하고 사주 같은 놈은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찾았는데 상권에서 벌치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서 데려왔어. 그래갖고 너하고 나하고 뭐가 인생이 같냐 하고 따지다 보니까 자기는 신하 때지 국민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너는 벌을 많이 다스려서 나는 바꾸라. 공통점이 딱 그거야. 그거 공통점이야. 우리 그건 똑같다고 하지. 그래서 있는데 이거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쌍둥이도 태어나는데 다르게 살죠. 쌍둥이가 불과 몇 분 사이에 태어나는 거 많거든요. 그냥 사주 갖다 좀 못 읽어요. 사주형이. 그리고 사주형에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마지막 시간을. 네, 2시간 간격. 여기 살짝 그 경계를 넘어가면 모르지만 어떻게 이게 가느냐고. 요즘에 새로 만들면 뭐라도 옛날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이란성 상동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러면은 정말 많이 다른데 네. 그걸 사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라는 통계가 이게 요즘같이 이제 애들 수가 많아지면 옛날에 몇백, 한 1, 200만 명? 뭐 이런 게 나라 수에 게 많았잖아요. 그럼 태어난 애들이 별로 요즘에는 어쨌든 1, 2분 사이에 막 태어난다. 그 새해 막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태어나는 어느 병원에 뭐. 걔들이 비슷한 사주야? 그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거 아니야. 사주가 맞으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학도 사주학적, 뭐 아주 서양과학자는 하거든요. 그게 같아야 돼. 아니면 카테고리가 정말 비슷해. 얘는 총장이있는데 얘는 부총장을 하든가. 최소한 학과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예? 아니면 이건희처럼 돼 있으면 하나는 최소한 거기는 그거, SK 정도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한 미래에서 사장돈 돼야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주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종의 경향은 있어서 잘 갖고 나와. 그런데 벌써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땅, 사람을 찾는 거는 태어나는 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 동양이 변수를 따져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람. 부모, 그렇지. 부모 봐야 되고 조상 조상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라나면서 친구, 선생 다 봐야 돼. 이런 거. 근데 사람을 안 보잖아.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잘 보는 친구들은 경험상으로 물어봐서 유도해갖고 물어봐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주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어난 딸이다. 딸.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가 있잖아. 북한에 태어나면 안 되죠. 제가 경험하고 암만 잘해봤자 김정은이한테 한 죽든가 도망가든가 하게 되잖아요. 장태산 뭐 그래서 사주가 이가 동양학도 영어 운명 이런 것도 그 운명을 구성하는 변수를 놓고 보면 천명, 지명, 인명이 있는데 요거 이제 전문 용어로 공부할 때는 천기, 지기, 임기로 바꿔요. 영어 원래는 바뀌지 않고 중에서 기로 바꾸는데 기가 이제 세속적인 표현이라면 얘의 가감에 의해서 운명을 나눠준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돼. 제가 이거 그래프까지 그래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벌써 한 10년 넘어. 그런데 그 동양학이 사실 만만치 않은 건데요. 이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망가뜨린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이제 전문가리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그러냐 아까 사람에 대한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의 노력. 여기에 자유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모, 조상 이게 소통을 있고 친구 만나고 여기에다가 자기 자유의지가 들어가는데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크죠. 나중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천기, 지기, 임기 중에 처음에 노력을 안 하면 천기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 지기가 바꾼다. 땅은 그래서 이 산소 바꾸고 지타 바꾸려고 이제 한 건데 얘는 왜냐면 그 상승을 수직 상승하든가 수직 하향시켜요. 똑같은 그래프 중에서 그 부분에 옮길 때 땅.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풍술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신공으로 천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행한 용어가 있는데 풍수하는 사람 또 땅 좀 다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천명도 반력이 있고 요거 있고 또 하나 이 임기를 따지는 사람은 나중에 이게 결국 수행을 강조하고 수행을 해서 수행 같은 자유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자유지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놓고 나면 여기는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기준이 천기지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가 나눠지는데 천지인데 이게 뭐 그 안에 자체가 다 있다는 것처럼 문제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서 여기에 최고를 믿는다. 뭐 이런 거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근데 이걸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학의 이 동양학의 정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주론가 금dun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정도가 다 포함된 전체를 가지고 요 세 개 정도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어야 이게 통달하는 사람. 그리고 나온 김에 뭐 별로 옛날에는 제가 관심 가졌다가 뭐 지금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 보니까 제가 제일 의문을 가졌던 게 주역하고 사주명을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또 그렇게 주역하고 사주명아 아, 네. 제가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해보다가 지금은 내가 참 거부심이 생긴 게 주역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 오행이 안 나와요. 못 찾아봤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주충명하러 보면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주역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 뭐 실력 짧지만 보는데, 오행이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저는 못 받았어요. 뭐, 전문가들을 찾는 건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 또 말씀하시니까 뭐 또 없는 것 같는데, 없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풀었거든요. 저도 몇십 년은. 근데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돼버렸지만. 근데 제가 참 의문나는 그게 어디서 그 오행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 또 풀어가지고 오행을 풀거든요. 그것도 맞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 원래 거지. 이제 주역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주 쪽하고 좀 섞어서 만든 게 육효는 이미 이제 주역의 기본이 아니고 좀 바뀌어서 그거를 사주처럼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효는 원 주역이 아니에요. 육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육임은 또 다르죠. 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까? 네, 육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러 왔어. 그럼 아까 이런 경우에 딱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시간을 딱 봐서 저는 묻기 전에 이걸 대답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묻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왔지? 이런 거 맞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런 걸로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주역은 음양 체계가 이제 극대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점은 시점이라고 그러죠. 때점. 그러니까 이 명리할 사주를 보는 거는 이 날짜 지문을 기반으로 거기다 맞춰서 이제 푸는 방식이 나오는 거고, 주역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뭐 일을 떠올려서 딱 집어넣어서 그때 이 사람의 운명을 그걸로 예언도 하고 과거도 맞추고 예언도 하고 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주역점 보니까 자연의 원리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 이래서 자연의 이제 동시성 원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서양 애들이 깜빡 죽는 게 물리학에서부터 죽는 거니까 주역의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주역이 아주 대단한 이유가 원어명대 중명대학 하지만 거의 어떤 땐 최고처럼 치기도 한 게 주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중무범이나 공장 이런 분들이 수시로 던져가서 자기의 편견 없으면 공부한 거예요. 그 편견 없으면 공부하는데 하이라이트가 주역으로 전공을 해요. 초강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초강각적이죠. 자연학 그림이 그러니까 정계를 딱 던져서 나오는 걸로 풀어서 오늘 손님이 몇 명 오겠구나. 오늘 근데 비가 오겠구나. 오면 얼마나 오겠구나. 이걸 다 그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초강각을 마스터한 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강을 마스터한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이 초강각적인 걸 몰라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학문. 그래서 사주 이런 걸 그런 게 아니죠. 그거 그냥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떨어지고. 좀 말씀하시니까 주역 같은 게 이제 서양에
라이벌 인지가 그거 심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취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우리 연가 일을 해가지고 개념이 보니까 라이벌 인지도 뭐처럼 그냥 그 우리가 미적분 쪽에만 생각하고 했다가 요새 조금 제가 라이벌 인지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했더만요. 우리가 해가지고. 저도 뭐 무식했던 거로 뭐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라이벌 인지가. 그 우리 동양 이 주역에 대해서 신취를 해가지고 그 8개, 그다음 64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계산기도 그 전에는 어나로그식으로 만들었던 거를 디지털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대 문명의 어떤 큰 흐름이 그 라이벌 인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가 제가 생각되더라고요. 주역이 20%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물리학자,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팠다고 그래요. 그 뭐 철학하는 사람 당연히 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이상하게 그 괴풀이 하는 데 갖다 쓰고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원리로 들어가서 물 팠죠. 주역은 저 동양 사람은 실용주의로 썼네요. 서양보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원래는 실용적으로 쓰고 이 자연의 원리를 거기다 대입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원리 자체는 심화연구에는 하나도 떨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연 현상을 읽을 수 있는 아까 이제 예언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까지도 웬만한 예언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게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 뭐라 그러나 불교가 경전이 많이 만져지면서 학문적으로 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역이라고 그러죠. 뜻풀이 위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선비들이 뜻풀이 조선 중기 말기 아직 이후 전에 괜찮은 선비들은 주역 점쳐가면서 자기 원리도 공부하고 자기의 말금 투명함을 공부한 것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편향됐다는 걸 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썼다는 분이 주역으로 점만 몇 번 쳐봤어도 제가 틀린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해보고 2,000년이 받은 걸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그 월시라는 분은 그때 아마 딱 던졌을 때는 아마 거의 뭐 확률 90% 이상 맞췄고 그 대단한 경지였어요. 그래서 그분 책이 훌륭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저희가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돼서 다행히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편향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가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역 얘기 하셔서 이제 점을 치는 상당히 많은 원리는 순간에 그런 걸 시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그 날짜 집어넣으면 생년을 집어넣으면 볼 수 있는 거, 그냥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건 답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다 해봐야 다 틀리든가, 그 중에 한 명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돈 내고 의지하면, 물론 속에 대한 거 봤어요. 근데 공부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참 답답한 짓이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삼은 자유의지가 얼마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우리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1000명 지명 인간 중에서 1000명은 현재 사는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제가 공부한다는 표현이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지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야, 이게 부모를. 그러니 그것도 지가 선택한 건데. 그렇지. 그걸 잊어버리고 태어난 거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네. 근데 어쨌든 났어요. 네. 나는데 재미난 게 잊어버리고 태어나잖아요. 네. 달라이라마 같은 특별한 그 기억 남은 사람 말고는 그래. 다 잊어버려.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돌 때 먹어서 죽게 만드는 게 달라이라마가 죽는 거랑 굉장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이 흉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서양의, 특히 동양의 그게 전통적으로 얘가 뭘 업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다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쯤 돼야 걸어가서 뭘 만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막 실타를 막 찍고 이렇게 해서 이 자식이 그 무작위잖아. 주역점 던지는 것처럼 쥐가 와서 찍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점을 친 거예요, 정말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많아요. 아들, 딸 낳는 거 바늘로 바늘점 쳤지.
이 무작위로 고르는 방식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천대시하던 사주가 지금 떴어. 그러니까 재미난 건 풍수도 가장 천대시하던 5군 6기로 항문 만든 게 지금 떴어. 그러니까 진짜가 사라지고 이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고개 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게 더 학문적으로 써 있으니까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큰 원리, 신, 자연, 우주 뭐라고 단어를 쓰든 간에 이런 내용, 여기서 빚어져서 그거를 교감할 수 있는 원리, 주역 같은 책. 그건 바로 이제 그 정책들이죠. 쓸 수 있는 아,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너무 간결해서, 네. 너무 간결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신선한 이야기가 설명이 많으니까 설명이 잘 되는데, 주역은 야 무국이 태국이다. 이게요 신선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도 그걸 아는 데는 무지하게 오래 걸렸는데 성리학도 그거 갖고 따져놓고서 지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무국이 태국이야. 성의 이치가 자연의 성리 이거 또는 뭐 신이 있으면 가세의 원리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학문 위주로 써놓으니까 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원리가 아닌 줄 아는데, 신선한 요인 같은 게 이미 성리학에서 우리는 아주 논쟁하고 피튀기를 싸웠던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봉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이황, 이울고 이 두 분이 제일 거의 대단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딴 분은 우선 모르겠는데, 그냥 이황 선생 이분이 거의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 내용면으로 따지면 신간한 이야기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궁극에 가서 신간하는 이야기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증거가 이래요. 그럼 왜 그러냐? 증거는 간단한데 양명학이라는 그게 이제 그 성리학 다음에 이제 또 공리공동이 많으니까 실사부시 하듯이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거의 사문난적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배척이 심했는데 거의 이분이 구해주지 않고 이분 구해주지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입장이죠, 이 사람. 남은 구해줄 수 있는 양반도 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그런 공부한 사람이 자기 목숨 때문에 그걸 안 했을까요? 그런 정도 성인 반열을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화학과에 다 튑니다. 귀양 가고 죽든가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 양반도 이바지하죠. 그래서 좀 아쉽죠. 우리나라 학문 중에 거의 최고봉에 가까운 분인데 그 정도는 들된 것 같다. 근데 그 무국, 지금 시원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깨달음과 무국, 태국, 그 다음에 문명사기 이렇게 나가는 이 원리가 대단하거든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유산들이 있고요. 서양 애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도 들고 있고 있고, 왜냐하면 큰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마르지 않는 셈과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계속 공부하게 되겠죠. 그런 게 조금 전에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그런 시각에서 못 봤어요. 라이브니치가 그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걸 전자계산기의 그 아주 현대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저 그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걸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니까 라이브니치가 진짜 이 원리에서 들어갔구나. 이제 제가 이상자 요새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꾸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봤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라이브니치가 저는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미술품만 들었던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하고 이렇게 교류한 편지들이 박스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역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방송에 이제 그 마침 다른 어떤 프로에서 갔는데 라이브니치 이 기념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이제 교수가 이제 그 딱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지금까지 선입견 딱 해가지고 내가 저는 방금도 저걸 못 봤구나. 진짜 우리가 0, 1,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라이브니치가 그걸 깨뚫고, 진짜 주역 그걸 보고 깨뚫고, 그걸 이렇게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획기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 저 그래서, 내가 이때 맨날 뭐 전자계산기 원리니 뭐니 공부를 맨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거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보려고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뭐 보려고 했군, 내가 아예. 요새 삶 속에서 편한 데서 찾는 연습이 되게 해서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걸 그때 같이 봤는데, 이 책 봤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근데 요새는 지금 다시 보니까 주역의 원리가 그게 가끔 현대화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전자계산기 원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분야가 이렇게 가는. 그런데 내가 그걸 쓰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다 투성이죠. 뭐. 정말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주역하면 저 머릿속에도 미신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미신 또는 아주 고루한 옛날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주천명학 쪽으로 공부 들어가서 맨날 그 오행 푼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역하고 보니까 제가 이거 이쪽 선생님 공부하고 나서도 뭐 영향도 있지만, 공부하고 나서 이게 주역책에 보니까 오행이 안 나와.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그럼 난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아니 헷갈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접어버렸는데, 오늘 이야기가 마침 뭐처럼 나오니까 저도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럼 주역에서 사고 판계 뭐 그런 거는 뭘로 나누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상 이치를 그럼 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어떤 때는 그 이진법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0, 1, 2개 경사씩 0, 1, 2, 처음에는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2이 됐다가 4이 됐다가 8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0, 1, 0이 하는 이진법과 거의 다른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거 0이 그러면 그 이진법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역은 그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0과 1만 가지 두 개가 대치되거나 합치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주역은 그 개념도 원래 있어요. 맞습니다. 바라보는 음과 양은 합치면 반드시 하나로 들어가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주역이 우주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진법으로 나간 그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도 주역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사상체질 4배 4 가지고 사상체질이라는 책을 써냈듯이 이것만 갖고도 우리 분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음양일 때 특징이 다르고 사상일 때 다르고 8개일 때 달라요. 그러니까 8개일 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역을 그려내지 그 8개 이렇게 전태진, 송남강과 배진이 그려내는데, 이게 서양애들 호화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물리학책 겉에다가는 8개를 갖다 그려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팔은 또 많은 변화의 수를 해서 하다못해 그 팔은 주기율표의 이 원자가 8개씩 나가는 것까지도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팔이 분류하는 힘차이가 많고요. 각 종교에서 팔로 빛을 8개를 상징하는 생각보다 많아요. 몇천 년 전부터. 그게 같은 건지 아닌지 지금 알기 어렵지만 놀랍게도 의외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의 놀라운 점은 무국태극에서 그냥 0, 1, 0 이렇게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합치면 반드시 하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속에는 모든 하나가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는, 이게 거기서 풀어낼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거 빅뱅설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딱 녹타가 무국태극이 뚫리기 시작했는데, 빅뱅 한 점이 터져갖고 우주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국태국하고 딱 보니까 그 개념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진전이 됐는데, 사상 뭐 하나, 이 양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재미난 건 그 특성마다 약간씩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분류 때마다. 그러니까 완화는 대박. 정말. 근데 도리어 중간에 왜 16을 안 집어넣는지 또 좀 이상해. 설명을 보통 할 때 무국, 태극, 양이, 사상, 활계, 그리고 64개 이래요. 이게 덜 중요하다는 건지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64에서 64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 4, 8, 2, 0, 1 다 특징이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걸로. 그런데 16, 32는 별로 고민 안 해봤어요. 별로.
근데 왜냐면 이런 걸로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뭐, 어떻든, 그 몇 가지 다른 것만 놓고 따져서 하나의 큰 원리가 나와요. 하나씩. 그러니까 사상에서는 의학적인 거를 제가 뽑았고, 물리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아까 그 계산기 원리까지, 그 수의 원리, 뭐, 그거가 영일 두 가지만 갖고 세상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힌트가 2, 4, 8, 16로 나가고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이 저기 얼마나 많은 원리를 또 뽑아낼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또 뽑아내겠죠. 그러니까 저게 상징이지 정말 대단한 진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눈 뜬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도 몇 개는 풀어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큰 원리까지 다 맞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그 64개에서 그거 풀고 있어 학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쓸데없는지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다 해야 되니까. 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걸 가지고 따지는 분들은 그건 학자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 그게 왜 학자야? 그거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참 스님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제가 스님한테 공부하면서 정말 달라지는. 보통 우리가 지식이나 지를 이렇게 추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쭉 하다가 우리가 명예 공부로 넘어가는 거를 주로 이제 주역이나 우리가 동양의 핵심적인 게 그런 핵심인데 보통 보면 지로 봐도 전부 라이프리니치가 그 지라고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깨진 거예요, 이번에. 깨지면서 뭐냐면 그 사람도 명을 받는 거고 라이프니치가 그런 지혜를 가졌던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치가 그런 때문에 그 물리학 중에서 최고인 우리가 미적분이 나오는 거고. 궁극의 컨셉인데? 예. 미적분이라는 궁극 캐루스의 콘셉트이 들어갔고, 제가 놀란 게 뭐냐, 원리스라는 개념이에요. 0과 1을 하면서 원리스적인 그런 접근을 했다는 흔적들이 그 라이프니치가. 그 사람은 대단한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조금 무식했습니다만, 그런 생각 못 했다가, 또 보통 제가 주역을 이루고 원리스적인 거 설명하는 선생님 외에는 못 봤어요, 제가. 대대원리 딱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한 10년을 대대원리 가지고 선생님 내가 참고하면서 하고, 내 질문 한 5년 뒤에 내가 5년 동안 듣고 있다가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진짜 그게 다른 어떤 데서도 발견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대원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지금도 그렇게 뭐.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근데 그게, 핵심이 그 라이브니치가, 저는 뭐냐면 뉴턴보다도, 저는 뉴턴 이렇게 놓고 카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많이 깨졌어요, 저 요새. 라이브니치가 더 뉴턴보다 더 위대하다. 저는 요새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이브니치는 철학적인 개념이 주역급의 원리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보는데 뉴턴은 하도 그렇게 그게 제가 보이질 않아요. 좀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턴도 신비하게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뭐 만들는 연금술. 예. 그 연금술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금술이 약간의 화이트 매직 같은 컨셉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원리스적인 그런 흔적은 제가 좀 아직까지는 못 발견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원리스 같은 경우는 좀 약한데 예. 꽤 같죠. 예, 그거는 뭐 제가 이때까지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 뉴턴이 깨졌다는 측면이지 뉴턴을 뭐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뭐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물리학하면 저는 참 그 물리학에서 그 미적분학 그거는 정말 저는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수학을 하고 그래서 전자공학을 택하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 내가 좀 그때만 라이브니치는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게 요새 이제 깨지고 있어요. 그게 깨지면서 야 원리스적인 걸 이 라이브니치가 깨뚫고 전자 계산기를 만들고 그런 원리들이 했던 그 박물관 그 설명하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책에서는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박물관에 하고 편지 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게 책에 안 넣었으니까, 그런 이때. 박물관에서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수가 그 편지를 통틀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쪽에 깨졌어요. 그것도 깨졌어요. 야, 대단하다. 동시대적으로 그때 이제 단자론이잖아요, 스피노자. 그렇지. 그때 저기 뭐냐 그 라이프니츠가 그 동시대적 스피노자도 그때 두 사람이 다 그때 그 당시 철학 과학계 견종으로 불리면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왕따 당했죠. 완전 왕따당하면서 완전히 왕따 당했죠. 거의 같은 역사가 있죠. 스피노자도 같은 예,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같이 예, 거의 둘이 이제 뭐 편지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책 못 내고 사부에 뭐 책 못 썼잖아요. 네, 사부에 이렇게 거의 뭐 특히 유턴한테 찍혀가지고, 제가 유턴 그자 내용이 나오는데, 유턴이 라프니치를 그렇게 미워가지고 완전히 왕따시켰더만. 열만하죠. 저런 인간이 있나. 신경 쓰이지. 그 왕따 하면서 가는데 그 원리스적인 관점에서의 이쪽에는 종교, 기독교적인 그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상당히 그 뉴턴은 강했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때 뭐 또 흐름이 그렇다 보니 그런지 라이프니치는 완전히 이단자 비슷하게 이렇게 막 몰렸어요. 그런 대목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일한 뭐 속성이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 그때 당시 거기 라이프니치 그 이야기 하다가 뉴턴한테 완전히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동일한 편제, 실체가 편제. 똑같이 다그 들어있다. 그게 원리스적인 거죠. 모나드 이론이라고요. 이게 단자론이라고 똑같은 실체가 어느 여기에 여기에나 다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주장하다가 근데 아까 뭐 주역이나 이런 거랑 같이 또 엮이면서 그 사람이 그거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내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원리스적인 관점에서 네. 딱 이야기를, 야, 제가 라이프니치를 다시 본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하실 때. 서양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게. 저도 뭐 조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콤플렉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가져요. 약간 콤플렉스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라이프니치에 숫자를 다시 보게 됐고, 그 조금 편제론 우리가 뭐 선생님 강의 때 노는 그런 것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단자 비슷하게 화형까지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화형 비슷하게 진짜 외롭게 죽었더만요. 라이프니치가. 정말 뉴턴이랑 동시대 사람이 뭐예요? 라이프니치에 대해서 잘 동시대니까 뉴턴이 찍어서 그냥 완전히 병신 막 왕따 당하고 막 딱 찍는 거고. 찍고 왕따다 그러고. 뉴턴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네, 성질이 좀 없고 무슨 교수가 또 그렇게 네. 했다면. 뺐고 뭐 아니 뉴턴이 성질이 별로 별로.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봤어.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적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호들이 이제 뉴턴이 형인 줄 알았다고요 보고. 전부 다 라이프니치더라고 보니까 기호가 지금 딱 그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 뉴턴이 쓴 기호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노대 안 써 그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적분 하면 전부 다 뉴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답한 게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에서만 가르쳤지. 예. 이 사람이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서 이걸 업적을 내놨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잘할 때 배웠으면요.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라이프니치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워낙 그쪽 찬밥처럼 찬밥이고 그다음에 뭘 갖다 만들어도 결과만 나왔지. 이 사람이 사실은 미적 같은 거는 뉴턴 같은 거도 꽤 갔을 게 한 점에 기울기에 궁극적인 걸 잡아서 그걸 해나갔다는 건 이 무한극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꽤 간 건 틀림없다고. 예, 그건 뭐 인정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걸 한 건데 그것도 앞에 있던 것도 아니야. 나중에 배우느라까지 어려운 판에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게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이걸 생각을 했다든가 이런 공부를 시켰어야 사실 창의적이고 좀 뭔가 괜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쵸, 무조건 이론해서 처음에 외우잖아. 사과 떨어지가 정평이 뉴턴 사과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있는 것뿐이고. 네. 사과 떨어져가지고 만유를 발견했다고 뭐 우리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한 거 우리는 고민하다가 뭐 그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금 이 토론하고 있는 참나적인 관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원리스적인 라이프니치가 더 크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작 계산기에 그 하나의 큰 집대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재평가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뭐 주역 약이 나오니까 마침 연결되면서 하는 건데 정말 우리도 주역도 우리가 선생님 공부하는 원리를 적용시킨
주역을 소개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제가 또 공부했던, 물론 뭐 제가 다 주역을 다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책들 보면, 주역에 관한 책들 보면 되게 다, 저 사주 충명하게 말이죠. 얼마나 그때 이 스님 공부하기 이제 11년 전입니다만은, 공부할 전에, 넌 어떻게 되냐면 사주 충명하고 오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주역을 다시 보니까 오행을 아무리 봐도 안 노는 거예요. 정말로 사기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음양 오행이. 주역하면서 사주충명학 책 보면, 다 보면 막 오행 풀면서 주역 이야기를 계속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중에 보면 주역의 원리는 저리가 뿌리고 수학 공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주역 얘기를 해야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상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좀 이해되면서 오행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게 제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혼재돼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막 학 주역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동양 학으로 이제 많이 체계적으로 이제 학문으로 발전된 거에 그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이 그 인간이라는 게 그 직관 체계를 이렇게 내면에 갖고 있다. 이게 작동하고 있다. 그거가 굉장히 기반이 되는 사상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학문들이 이렇게 체계를 정한 것 같더라고요. 저 요즘에 이제 명상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 뭐 그때 당시 노자 뭐 도덕경이 포함해서 불교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분류를 딱 해놨는데요. 동일 시대의 명상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패턴적으로 보이는 게 중국 내 그때 당시 기원전 200, 300년대 그때 이게 노자 시대 때 딱 이제 명상법이라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한문 이제 책에 나온 거를 이제 뒤져서 누가 정리를 해놨는데 딱 그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7개의 책이에요. 뭐 고서 이렇게. 근데 거기서 딱 공통점이 똑같은 게 인간 본성은 그 기저가 되는 의식이 있고 그걸 드러내는 방식은 이 편견과 뭐 필링과 감각기관을 멈출 때 비로소 그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식과 그게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게 주역도 그렇고, 아까 뭐, 라이프니츠는 뭐, 아까 뭐죠, 그 위적분을 이제 풀어내고 하는 거가 결국엔 본성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거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고, 우리가 뭘 알아챌 수 있고, 이게 기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형식이지만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뭐할까 이런 걸 고민했기 때문에 풍수도 그래서 나왔었던 건 아닌가 생각하고 주역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발전하고 학이라는 거가 그때 당시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 그 학은 신비스러운 걸로 진짜 이제 포장되면서 이제 멀어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상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이 보이서. 네. 저는 뭐 오늘 우리가 좀 주제가 큰 참나 쪽으로 어떤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게서 이제 주역에서의 관점을 좀 많이 바뀌가는 제가 또 현대 쪽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이브린시 다시 그걸 보면 저는 충격받았죠. 그게 제가 한 2, 3년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하는데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그때 마침 기자가 그 라브린치 방문한 하고 교수가 인터뷰 딱 하는데 딱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원리스 저는 이제 그자 말을 원리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걔는 우리 스님 공부했으니까 딱 보니까 저기 원리스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구나. 근데 조금 전에 편지하는 그 이야기하니까 저는 확신이 되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전수관한테 고맙네. 그래, 딱 그게 확신이 되는 거지, 이게.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저게 원리스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측정해보면 알잖아요. 원리스적인 얼마 정도 이해하고 저렇게 했네 하고 딱 측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라이브니치에 대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개념이 내가 지금까지 선입견이 많이 들어가 있던 게 제가 깨졌어요, 그때. 깨지면서, 다시 봐게 되고, 그게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이 시대가 지식의 우리가 스마트폰 녹았는데 지식 자랑해봐야 스마트폰한테 게임 이겨가지고 될 사람이 몇 명 돼요, 지금. 지식 가지고는 이야기 아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들고, 또 우리 이런 토론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오늘도 제가 딴 일이 있었는데 마사지기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중간에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주역도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잘 우리가 발전시켜 나오고 현대화시킬 수 있느냐. 정말 신과 나오는 얘기는 그건 좋습니다. 그 책도 저도 3권까지는 읽었어요. 3권 읽을 때는 굉장히 제가 버벅거리면서 읽었어요. 조금 인내심을 좀 시험하게 돼요. 1권은 제가 한 두세 번 읽었는데 3권 할 때 상당히 3권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저한테는 조금 맞는 그런 게 조금 느끼기 시작을 했고, 4권은 제가 볼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니까 지금은 다시 볼 수 있을는지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권해서 초기 한 5, 6년 전에는 제가 자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자유의지라는 대목하고 그런 용어인데 옛날에 보면 그걸 신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신상. 거기 이제 우리가 골상이 이렇게 할 때, 관상을 볼 때 찰색법하고 그것도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주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상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되는 게 심상이거든요. 그 심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풀 때 우리가 자유의지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등식이 된다는 건 떠났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에 오늘 또 젊은이가 오니까 좀 기분 좋네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 선생님 좋아하시는 그 초감각. 그리고 우리가 참나 찾기하고 그 깨달음의 목적이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주역 같은 것도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초감각적으로 해갖고 그게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내려오고, 그리고 그게 동양 사상이 서양 사상보다 그 원천적으로 우월한 걸 이제 한 게 그 초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초감각을 더 개발해갖고, 그러니까 그 지름길 어떻게 참나 찾고 이 자연의 법칙, 그 질서 이거에 어떻게 찾나, 그 지름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감각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참고로 말씀, 초감각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학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라 하죠? 논의가 없을 정도로 논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차진영 선생님이 놀랐던 게, 야, 이렇게 정말 대놓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몇천 년 전에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었을 때 이 드러나는 그 직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카데믹적으로는 아예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의 아카데믹 그 접근 방식으로는 이미 나올 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1인칭 시점에 어떤 이게 알아차림이고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주관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제 학계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접점을 잘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의 그 경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공통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단체로 해갖고 일반화된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경험 이런 거를 더 공통적으로 해서 이제 어디 한 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편협된 생각으로 그쪽으로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 지도하에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말씀 처음 오신 해주신 학생이 몇 두 번째. 두 번째 왔어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초강과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초강과학이 맞나요? 초능력 관련된 거? 맞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아니 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데 좋아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최근에. 뭐였냐면 이제 그 자료상으로 보면은 이제 초능력자나 기치료사들이 뭔가를 발현할 적에 뇌파가 뭐 델타파까지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인위적으로 그 상태로만 하면은 이게 더 쉬울까? 그래서 이제 요즘 스마트폰 앱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이제 델타파를 만드는 그 소리를 계속 들어갔어요. 이게 되긴 되는데 뭐라 하지? 예, 머리 따로 몸 따로. 제대로 파악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뇌파만 그렇게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제가 몸신인가 거기서 그 텔레비를 봤어요. 그 어떤 분이 어제 부산에 있는 공학 박사고 의학 박사인데 그 선풍기를 만들어서 출연한 분들 뭐 벨트 같은 거 딱 매요. 그래갖고 그걸 하면 빨리 느낀다. 정신을 집중할 때 벤타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선풍기 돌리더라고 그걸로.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하면 20에서 40 정도 그 파가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 부산에 한번 가봤어. 그분만. 대단하시네. 이렇다래. 그래서 그 연구실이 있더라고. 처음 동명대학교 찾아갔더니 뭐 방학 때라 안 나와갖고 그 전화번호를 줘서 그 사무실 찾아갔어. 연구실. 그랬더니 그 조그만 선풍기 혼자 이래서 왔다니까는 조그만 선풍기하고 그걸 딱 생각해버리겠다. 딱 했더니 80년 나오더라고요. 100까지. 그래서 보통 많이 사람들이 온대. 영 기공하는 사람도 보통 뭐 60에서 80 정도 나오대. 영상 많이 하고 한 사람.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벤타파 지금 얘기한 게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치매 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연결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치매 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제로래요. 빵.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하면 그게 이제 치매가 호전되면서 이건 선풍기를 돌린대. 그 원리로 해서 치매 예방하고 치매하는 사람 치료도 한다 이거죠. 그게 저기 뉴로 피드백이라는 그걸 거예요. 그 화면 보면서 하는 거죠? 맞아, 그거죠. 화면 안 보고 이게 하고 뇌파로 조절하는 선풍기를 돌려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원리는 같아. 테마 공원 한다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연구를 하더라고. 비싸더라고요. 살려고 따로 보니까 비싸. 옛날에 뭐 활 쏘는 거 이게 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활 쏘는 거, 종 치는 거 이런 건 써요. 종이 모델이 그 활 쏘는 거하고. 그런 건 써.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 파장대가 어디 옆에 가면 그게 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센서만 달면 돼. 뭐 이렇게. 그래갖고 좀 물고기도 잡는 거 있고 뭐 사과를 따갖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정신 집중이 계속 되면 그걸 해서 뭐 바구니에 담고 아니면 중간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몇 가지 있더라고. 근데 테마공원을 한번 만든다고.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거죠. 뭐 저는 호주에서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파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베타파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파에다가 얼마나 그런데 대파까지 있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명상을 유도하려면 베타파는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일하면서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게 이게 그냥 보통 베타파면 알파파는 이제 편안한 상태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타파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알파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게 현상이 특별한 초능력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알파파 또는 그 밑에 네. 그래서 뭐 시타파, 델타파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는 되게 잘 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상이랄 때 하는 거예요. 맨정신에 잠은 안 자는데 내 팔을 세타파를 밖에 떨었어요. 저는 이게 그림자에 우주의식에 접근을 해서 애들이 계시가 뽀뽀하는 거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런 선매 상태로 들어 답을 얻어내는 거와 같은데 그 위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게 읽어내는데 어느 파장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을 베타파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통 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좀 흥분해도 나와 거기. 근데 이제 뚜준한 거는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집중하라. 그러니까 흥분해서 올라가는 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걸 유지하려면 그 상태, 그러니까 처음 해본 사람은 처음에는 안 돼도 좀, 이 상태로만 알면 그걸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테크닉인데요. 그 파장점은 좌우돼서 이제 보통은 예전에 그 알파파 상태에다가 많이 집어넣었어, 그걸. 알파파 상태에다 집어넣으면 약간 이제 고요해질 때 화살을 갖다 딱, 그때만 딱 되면 화살이 날아가. 이렇게 이제 그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연결을 잘하면 연사도 되고, 뭐 종이 땡 시계 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거는 화면을 연결만 시키면.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명상하는 과정 중에 일부를 깨는 게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니고도 많아요. 정신학계에서 원래 설립에 관여했던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만들어서 팔았죠. 그런데 돈 별로 못 벌었어. 이거 우리 유로 피드백 해가지고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손바닥 측정기 얘도 있대. 손바닥 측정하는 것도 너무 킬리기랑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뒤에 사가지고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시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방 우리가 연습하는 걸 알파파 상태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명상을 유지하는 연습된 사람은 잘해요. 이런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약간 물리학 연결된 건데, 이거는 제가 물리나 뭐 전자전기 잘 몰라서 여쭤보려는 건데, 옛날에 이제 예전에 명상을 하다가 느끼는 거예요. 뇌파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쭉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지? 바람 소리 들리다가 이제 바람 소리가 사라지고 벌레 소리가 들리고 벌레 소리가 사라지고 약간의 아주 쬐끄만 소리들이 들리다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라디오 전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라디오 전파 소리가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더 낮추니까 점점 힘에서 없어지더니 원하는 초점에다가 딱 찍으니까 예를 들어 바깥에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그냥 벌레 뭔지 모르지만 어떤 초점을 딱 맞추니까 거기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그게 딱 잡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명상 전에 이제 시계를 봤는데 시계 초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딱 보고서 눈 감고서도 소리는 들리니까 째깍째깍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막 쭉 깊이 쭉 들어가면서 소리가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잘 안 들리죠 이제. 그래서 일단 시간을 보고 했으니까 딱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전생을 봤는데 보고 나서 딱 일어났어요. 딱 깨고 보니까 구경 엄청 한참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갔어. 시간이 느낌상 뭐라고 하지? 진짜 뭐 5분도 안 됐어.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깼을 적에 초침이요. 초침이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속도가 째깍 걸렸는데 째깍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게 갑자기 점점 좀 빨라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상대성 이런 거 있잖아요. 적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의식이 엄청난 고속으로 팍 돌아가니까 이게 실제 이제 그 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밖에서 세계는 느려져 버려요. 시간이 갑자기 확 시간 1초가 확 팽창돼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다른 보통의 완전 토론 얘기가 좀 아닌데 우리가 오늘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 주제 영칠 딴 데로 가 있어.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는데 자르셨어요. 이런 것도 초반만 얘기하죠. 아예 토론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딴 데로 가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제가 제일 딴 데로 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운명 자유 이렇게 하다가 초원각지각 나오니까 뭐 하고 이게 전형적인 얘기 세기 방식이다.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딱 넘어온 게 제대로 걸렸어. 그래갖고 초원각 하니까 여기 처럼 걸렸지 하면서 얘기가 넘어오고 지금 오다가 저희 못해 자를까 말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우리 지금 운명은 저절로 사라졌어 지금. 아니요, 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을 좀 뭐 초월했달까 그런 상태로 이래 갖는 거하고 운명하고 이제 관계가 또 깊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좋아요. 이제 주제를 돌려주면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운명이 어떻다, 또 뭐 팔자가 뭐 어떻다, 뭐 이러고 할 때 대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 이제 뭐 예측해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너 운명은 어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간을 좀 초월해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이제 이래 보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은 이제 이 운동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초월 가능하고 그런 거라면은 공간도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간도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가가지고 뭐 145억 년 전으로 가면은 특이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무한한 공간 자체가 그냥 점 하나로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 결국 공간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공간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미래라는 것도 사실 없고 다 지금 그냥 보면은 거기에 미래도 들어있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너의 미래는 이래,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라 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운명이라고 얘기했고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해석을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딴 건 논할 필요 없다. 지금 했던 설명을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개가 그러면 이혼은 가능할까요? 저 근데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줄 하고 네. 이혼은 가능할까요?
예언을 그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알지만은 그걸 어떤 사람을 미래를 이렇다고 이제 이 단정해 주는 거는 그건 허물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사실 이게 몇 시간이 됐냐면 신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돈을 시작할 때 지금 왜 그 말을 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그대로 보게 돼서 굉장히 이걸 동조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우리는 좀 이해해요. 근데 이게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들어보고 아니, 싶을까요?